네, 시장의 주요 흐름과 또 동향 그리고 전망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주요 이슈를 다루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셔보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야기로 또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비트코인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써 8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미국에서 6만 3천 불 정도 기록을 했고요. 어저께 가격으로 한국에서 8천만 원이 넘게 8,200만 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했으니까 지금 뭐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자산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코인에서도 중소형주랑 뭐 대형주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서는 뭐 중소형주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제 가격이 크다 보니까 움직이는 폭이 적은데 비트코인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같은 대체 이제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이 더 받는 그러니까 폭이 크다고 비트코인은 뭐 어쨌든 최초의 암호화폐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도 기술이 좀 발전된 네네. 그런 암호화폐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은 수긍이 가는데 그 이외의 알트코인들 네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이거 정말 구회 말 아닙니까? 구의 말인지 이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모든 상품 가치는 시장이 그 가치를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아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9회 말인지 뭐 아직 뭐 7회 말이나 8회 말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끝물인지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뭐 시청자분들께 뭐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 1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죠. 1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네.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뭐 미국의 전문가들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거래하는 사람들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래하는 분들만 거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은 걸로 봐서는 소액으로도 많이 쪼개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참여자들 여기다 뭐 이제 계좌를 1억, 2억, 3억 이렇게 터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봐서는 일단 신규 유입하는 그 투자자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비트코인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 두 개 합친 것보다도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결국은 계속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샀다 팔았다 하는 그렇죠. 그런 페인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배당도 안 나오고 뭐 그렇죠. 네. 배당도 안 나오고 영업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이 거래망 밖으로는 전혀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금 세탁에는 쓰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 세탁에는 쓰이겠는데 자금 세탁에 쓰려면 또 그 암호화폐용 지갑이라는 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보통 투자자들한테 직접 그 고객들한테 여쭤보면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시고 그냥 거래소라고 한 그 중개업소를 통해서 연계 계좌만 터서 그냥 거래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데 실제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금 세탁을 하고 어떤 금고 형태를 가지려면 지갑을 가지고 그 물리적 거래도 가능하고 뭐 개별적으로 거래소 통하지 않고도 거래가 좀 돼야 되겠죠. 네, 이번 그 랠리가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의 상장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네, 코인베이스가 이 한쪽에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다른 투자은행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너무 지나치게 가격 거품이 꼈고 이게 지금 버블의 징조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거래소죠. 뭐 거래 중개소이기도 한데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그 비트코인도 이런 암호화폐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큰 상장이냐면 이것도 요즘에 이제 다른 IPO들처럼 직상장을 하게 되는데 2012년에 페이스북이 상장한 이후에 미국 미국
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그 이후에 있었던 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IPO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0달러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직상장이기 때문에 250달러 올라갔을 때 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상장 전에 예상하는 가격으로는 그 시총은 한 1천억 불, 그러니까 112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여기서 예상하는 가격은 주당 250불이니까 이게 지금 유통되는 총 발행 주수가 1억 1,400만 주입니다. 1억 1,400만 주니까 시총은 300억 달러? 3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이시니까 뭐 엄청난 규모죠. 지금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50달러에 만약에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네네. 1억 1천만 주 정도 되니까 300억 달러 정도 돼서 우리 돈으로 한 30조. 예. 쿠팡이 1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상장 가격이고 네네. 그 올라가서 이제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장외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죠. 그게 예, 얼마 그렇습니다. 정도 됩니까? 장외에서는 지금 900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900불이요? 장외에서는 900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30조 원보다는 더 훨씬 더 많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900달러에 1억 주면 네. 900억 달러 아닙니까?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거의 1,000억 달러가 예.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네. 엄청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간밤에 보니까 이제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네. 이게 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그 1분기 동안 보여진 그 테슬라랑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은 아주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계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비트슬라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예, 맞습니다. 예. 이 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다 1억 5천 5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 이제 테슬라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 테슬라의 차량 구매를 결제할 수 있다고 네.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애플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날 특별 행사를 한다. 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또 6월에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를 또 앞두고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그 M1이라고 지금까지는 인텔 CPU를 썼었는데요. 애플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주문을 했던 애플에서 개발한 최초의 프로세서를 작년에 처음 애플 컴퓨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그런 아이패드나 다른 이제 전자기기에는 이 프로세서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고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아이패드나 이런 전자기기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M1이라는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신제품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애플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효과를 좀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외부의 어떤 지금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M1이라는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이제 외부의 그런 어떤 보안에 지금도 취약하진 않지만 더 강한 보안에 강력한 시스템을 좀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애플만의 생태계를 좀 갖추게 되면서 각각 애플 기기만의 어떤 소통이 그런 호환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애플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반도체 부족 사태 또 이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각국의 대책 마련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또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지금 인텔이 뭐 하락을 걷고 있다가 12년 만에 여기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다시 외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팻겔싱어라는 최고 경영자가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인텔에 재직할 때 18살에 입사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밑바닥 엔지니어부터 이제 최고 경영자,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올라왔는데 이분이 재직하던 당시에는 2000년대에 인텔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떠나 있다가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격적으로 또 인텔의 어떤 기술적 부분이나 우위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굉장히 잘 알고 그것을 집중하는 경영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백악관에서 주최했던 반도체에 관련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인텔이 가지고 있는 제조 역량은 외부의
이제 그 수요처와 협의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만들고 있는 그 CPU나 뭐 서버용 CPU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6개월에서 9개월이면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직접 미국에다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것은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인텔 정도라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뭐 반도체 아무래도 그거 할 텐데 그 시장 얘기 좀 물어볼게요. 그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 예. 5월은 마이너스 0.1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4월, 5월 계속해서 조금씩만 오른다 해도 연단위 이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거나 육박하거나 할 텐데 네네. 그래도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이것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단 그 달러의 그 어떤 그 강세를 추측할 수 있는 시장 금리를 봐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이게 주중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빠져서 그렇죠. 어젯밤에 1.62%를 기록했거든요. 뭐 많이 떨어질 때는 1.616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좀 무관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좀 하락 추세인데 그게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씩 연단위 4%라면 굉장히 높은 물가 그렇죠. 상승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시장은 세 개로 쪼개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그 물가에 대한 측면이 자산 측면이 있고 상품 측면이 있고 임금 측면을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보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자산 측면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상품이랑 임금 측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상품이나 임금 측면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나라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예상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현상이 나타나고 난 뒤에 분석하는 거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그렇죠. 코걸이 아닙니까?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대더라. 뭐 네네. 이러면 한마디로 끝나버리는데 네, 네. 과연 그 숫자가 2.6 이게 아니고 4.3 뭐 이렇게 나와도 네. 정말로 참을지 네. 정말 아니 좀 의심이 돼요 이 예. 부분만큼은. 이게 기저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이맘때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으니까 그래서 올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 이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비트코인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9회 말 이렇게 가중했을 때는 이 금융시장도 이렇게 가는 게 영원하진 않겠죠. 근데 영원하진 않는데 지금 가고 있는 이 강세장의 끝물에는 지금 돌아서 거봐봐.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미 조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걸 다 무시하고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뒤에 가서. 그렇죠. 나중 가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좀 안정세를 보일까요? 네, 당분간은 그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강세장에 들어가면서 지금 자금 수요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 수요라는 게 그 시중에 있는 그 유동성, 대기 자금들이 그 자본시장을 계속 조달이 되면서 이 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한테는 이제 풍부한 자금이 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가격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결국 그래서 어쨌는데 주가는 올라갑니까? 예,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술주 위주 그리고 또 S&P 500 같은 이제 핵심 종목 위주의 기업들의 성과는 지금 봐서는 그 지금까지 나온 그 컨센서스나 예상 지표로 봐서는 그걸 다 비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스펙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좀 주목이 됐었던 그런 기업들, 실적이 없는 종류의 그 기술 기업들. 근데 기술 기업들도 실적이 없는 기술 기업들, 뭐 유니콘 기업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실적이 없는 기술 기업도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 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좀비 기업들과 속성이 똑같습니다. 돈은 못 버는 건 똑같은데, 돈 못 버는 건 똑같은데 그게 좀비 기업이 될지, 뭐 성장주가 대형 기술주가 될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강세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미 그 강세장의 어떤 중반 정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실적 위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회 말쯤 됐다. 네, 그거 5회 말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